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소연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대전의 딸 김소연 변호사인데요. 이준석이가 또 뭐 발작을 하고 있네요. 네, 어젯밤에, 네, 네, 더 탐사가 사실 이준석 편이잖아요. 네, 네, 더 탐사라는 유튜브가 뭐 윤석열 대통령님의 육성을 내보낸 모양이에요, 어, 어젯밤에. 예. 네, 근데 그 그래서 또 육성은, 난리가 났습니다, 또 날. 근데 그 육성은 사실이에요? 맞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예, 그 내용이, 네네네네. 네, 내용이 대충 어떤 거죠? 저도 봤는데, 네, 윤석열 내용이, 대통령이 이준석을 좀 비판하는 거죠? 뭐, 이준석은 주요 쟁점은 아니고요. 예, 네, 이준석이 이제 발작하는 게 좀 웃길 뿐이지 예, 주요 쟁점은 아니고, 예, 이게 보면은 재작년 여름에 네, 아마 봄 여름 정도에 입당하기 전에 네. 고민 어떻게 이제 대권 행보를 어떻게 하실지를 고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랑 통화를 한 것 같더라고요. 아, 예, 예, 예. 그거 한번 네네. 띄워줘 보세요. 네. 네. 이게 지금 뭐 중요한 내용들이 꽤 많이 네, 나왔거든요. 네, 네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일단 말씀드리면 네, 진짜 우리 잘 뽑아놨다. 대통령감이 네, 정말 되고도 남을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다. 네, 그리고 통찰력이 정말 대단하셨구나라는 네, 결론을 일단 내리고 예,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일단은 대통령께서 이제 2021년에 예, 아마도 그 김종인 부류들은 뭐 별의 순간 얘기도 하고 또 뭐 중도 정당을 만들어라도 얘기하고 독자 행보를 하라고도 하고 네, 또 뭐 민주당 쪽에서는 어쨌든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니까 자기 당 쪽으로 올 수도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도 있었고요. 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또 이제 우리 당으로 입당을 했으면 좋겠지만 또 당내 대권 주자들 있잖아요. 예, 네, 당내 대권 주자들이 굉장히 견제가 심했단 말이에요. 그랬죠. 예,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이에 대해서 국힘으로 이제 입당을 결정을 하면서 아마도 이제 뭐 진보 좌파 진영이나 또는 뭐 중도를 표방하시는 분이 대통령께 이거 실망이다. 그럼 지지를 철회하겠다라는 예, 뭐 이렇게 의사를 표현하니까 네, 그러지 말아라. 예, 이게 지금 양당 체제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뭐 내가 광주를 갔다 온 거는 네, 호남 표를 의식해서가 아니라 이게 음, 국민을 다 아우르고 가야 되는 거다. 맞는 뭐 얘기죠. 이런 예, 네, 원론적인 말씀들을 하는 내용을 더 탐사가 깐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저도 이거 이제 봤는데 그거죠. 이제 국힘당에 들어가는 건 네, 국힘당이 뭐 좋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권 네,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국힘당에 들어가야 된다. 네, 나는 대통령 자리 그 자체 원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네, 이 정권 교체를 해서 이 이재명이 대통령 걸 막아야 된다. 그 할 수 없이 국힘 내에서는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거기 들어가서 해야 된다. 뭐 이런 투더라고요. 아주 뭐 애국심에서 하는 말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는데 그런 네, 내용을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보면은 우리가 실제로 그 시점으로 돌아가 보세요. 네. 국민의 힘을 지지했습니까? 아니죠. 국민의힘 네, 저도 비판 많이 이준석이 했죠. 당대표이고 그 전에 김종인이 비대위원장이었던 국민의힘을 우리가 지지했나요? 아니죠. 예. 네, 전혀 윤석열을 아니었습니다. 지지했죠. 윤석열을. 네, 예. 그리고 정권 교체 열망이 컸었고 그렇죠. 예. 오히려 문재양 정권의 그 폐악질 속에서 예. 뭐 국민들은 아스팔트에서 투쟁을 하는데 예. 무기력하게 웰빙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비판을 했죠. 그렇죠. 네, 그 시각을 고스란히 드러낸 대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때 이제 네, 이준석을 요 비판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이거 가지고 이준석이 발끈한 것 같은데 좀 올려봐 주세요. 이준석에 대해서 뭐 건방지고 뭐 싸가지가 없다 이런 얘기를 아주 솔직하게 하신 거예요. 그 뭐 근데 맞는 이 얘기지 뭐. 통화 녹음을 들어보시면 네. 실제로 이 새끼가 건방져가지고 네. 그러니까 싸가지가 없어요. 이 부분은요 윤석열 당시 후보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죠. 예. 네, 예. 상대방이 예. 이제 이준석을 그렇게 비판을 하니 네, 공감의 표시는 하셨는데 예, 맞아요. 뭐 네, 저급한 표현을 하거나 예. 뭐 욕설을 하시거나 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쯤 재평가돼야 되는 건 이 시점에 예. 하도 이제 이분이 대화 상대방이 누군지 몰라도 이준석을 이렇게 비판한 이유는 예. 입당 가지고 막 하도 까불까불하고 치맥하네 뭐하네 뭐 네. 비빔밥이네 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때 그 유구가 어쩌고 저쩌고 기억나십니까? 네. 그리고 뭐 하도 많은 말을 해서 어처구니가 없지만 예. 네, 그 하도 까불까불 사람 가지고 갖고 놀려고 하길래 제가 지금 네. 재평가돼야 될 거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13개 글을 한꺼번에 한 이틀 상간에 연재했거든요. 네. 이준석 병신이라고. 예. 네. 네. 그 글이 재평가돼야 됩니다. 그러네요. 네. 네. 아, 그리고 정말 네 후보들을 그때 당시 대권주자 누구 있었어요.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뭐 유승민 뭐 이런 사람들이 예. 있었잖아요. 예. 네, 거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예비로 입당을 할지 말지를 참 고민할 때 우리 국민들 얼마나 애가 탔습니까? 그러게요. 네. 네, 그때 들어오지도 않은 윤석열을 난도질을 해대는데 와 정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는 예. 당시 저는 당협위원장 자리 이제 달리면 영창으로 때문에 내주고 예. 그 대전 시당에 시정 감시단장 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대표 대놓고 비판했어요. 비판이 아니라 비난을 했죠. 예. 맞아요. 예. 네네네. 그때 윤석열 후보의 심정, 정말 솔직한 심정, 이거는 까도 미담이에요. 이준석은 이걸 가지고 뭐 애초에 싸움을 하려고 작정하고 온 사람들이었구나. 3개월 내에 당대표 끌어내리려고 입당한 사람들이니 하면서 뭐 피해자 또 코스프레를 애지간히 하거든요. 예. 네. 그 바보 아우 진짜 욕밖에 안 나오네. 저도 욕밖에 안 나와요. 그때 네, 이제 네. 우리가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 디스하고 당 대표가 어떻게 후보가 되고 국힘당에 정권 교체를 이루어줄 사람을 왜 이렇게 회방을 놓느냐. 우리가 이준석 얼마나 비판할 때인데 그래서 그 당에 들어가지 말라고 우리가 방송에서 주문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신당 차려라 오죽하면. 근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솔직히 이준석은 3개월짜리니까 자기가 네. 국힘에 들어가서 국힘과 함께 정권 교체 이루겠다. 이준석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연연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대화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서운함도 좀 드러내십니다. 네, 네. 그렇죠. 왜 네. 자기가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조국 수사부터 네. 거의 일방적인 그냥 모든 폭탄과 모든 공격을 혼자 다 받아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때 국힘에서 뭐 도와준 게 뭐 있냐. 그러게. 예. 네, 역할을 했냐. 네. 답답하다라는 심정을 드러냈고 그게 곧 국민의 마음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네, 이준석은 어땠어요? 당대표랍시고. 네. 네, 뭐 조국이나 이런 데서 오히려 그쪽 편드는 얘기를 맨날 했죠. 그럼요. 예. 네, 얘 혼자 싸운 사람이 윤석열인데 네. 한동훈이고. 네. 그때 당이라는 데서 뭘 했냐. 당 그렇다고 해서 양당 체제 하에 정당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없다. 이거는 정권 교체를 위한 거다. 예. 그리고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DJ도 존경하고 예. 노무현 대통령도 존경하는데 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아마 진보 진영 사람 같은데 상대가 예. 그러니까 더 탐사에 제공을 했겠죠. 그렇겠죠. 네. 예. 네,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그 윤석열 정권을 극우 정권이다 막 이렇게 막 이준석과 민주당이 몰아붙이잖아요. 예. 극우 유튜버들과. 네. 그것을 완전히 상쇄할 만한 발언 아닙니까? 맞아요. 예. 네. 예. 그냥 진영 논리가 아닌 공정과 상식, 정상과 비정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 네. 윤석열은 국민의 대통령이 명백하고 국민이 선택한 거지 사실상 이준석의 국민의힘이 네. 깽판 치는 걸 넘어서서 당선이 된 사람이에요.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저는 이게 너무 신호탄인 게 뭐냐면 예. 더 탐사가 이 시점에 이걸 공개한 이유를 저는 모르겠고 예. 네, 그리고
내가 덧한 사람은 이걸 언제부터 들고 있었는지 몰라도 사실 대선 전에 공개했으면 훨씬 효과는 좋았을 거예요. 그러게요. 예. 국민의힘을 분열시킬 수 있었겠죠? 네. 왜요? 우파라고 소위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뭐 이념에 많이 이렇게 이념을 중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예. 의심스러운 시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어쨌든 문재인의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에서 저 녹음이 오픈이 됐다면 그 의혹 뭐죠? 네. 해소가 됐겠네. 예. 왜 완전히 이제 분열 초토화죠. 예.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난리치는 건 둘째치고 국민의힘이 분열됐겠죠. 예. 네, 그래서 후보가 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것을 왜 들고 있다 지금 오픈했는지 또는 제보자가 이제야 왜 제보를 했는지 예. 또는 이게 어디 돌아다니다 이제야 드러난 건지 저는 솔직히 궁금한데 예. 전 너무 잘 됐다 생각해요. 예. 이게 마치 서울의 소리가 김건희 여사님 뭐 통화 녹음 오픈하면 큰일 날 것처럼 그때 막 대선 전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네. 근데 막상 깠더니 어땠습니까? 왜? 김건희 여사님 외모는 정말 공주님처럼 예쁘장하고 예. 정말 깍쟁이같이 서울 깍쟁이같이 생겼는데 뭐 털털하다. 뭐 예. 성격이 완전 쿨하네. 정치적 감각도 있다. 뭐 이런 평가가 나왔죠. 네,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막 쇼윈도 부부의 전형처럼 보이는 이재명과 김혜경이 어디 야구장 이런 데 가서 막 손깍지 끼고 다니고 예. 어색하게 팔짱 끼고 막 이러는 거에 비해서 김건희 여사님 어땠습니까? 우리 남편 방구나 뿡뿡 끼고 배 나온 아저씨고 예. 그리고 나 밥도 내가 안 해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그야말로 전국에 있는 그 우리 주부들과 여성들의 부러움을 사면서 동시에 너무 멋지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맞아요. 네, 실제 부부의 모습이거든요. 한 네. 10여 년 넘게 산 부부가 누가 손을 깍지 끼고 다닙니까? 뭐 금슬 좋은 부부도 있고 하지만, 뭐 막 살다 보면은 바쁘고 힘들고 싸우기도 하고, 그럼. 투덜투덜하기도 하고, 방구도 끼고 뭐 그런 거지. 네, 서로 배 나왔다고 놀리기도 하고, 예. 네, 그러는 게 실제 현실 부부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런 소탈한 모습들이 완전히 오히려 저들이 노린 효과가 아니라 역풍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인기몰이를 했죠.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동생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아주 네. 털털하게. 네. 네, 털털하게 진짜 남녀노소 편하게 지내는 스타일. 막 여자라고 내숭 떨고 막 이런 것도 안 하고 외모랑 너무 달라가지고 깜짝 그러게. 놀랐어요. 진짜. 맞아. 네, 근데 이 녹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도로 깠는지 몰라도 이것은 정계 개편의 시도탄이 될 거예요. 왜냐? 대통령께서 역대 대통령들을 어쨌든 국민이 당선시킨 DJ나 노무현 대통령도 존경한다. 그렇지. 아니 그 말은 제가 해석하기는 야당도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라는 당도 상식적인 당이 돼야지. 그 노무현과 DJ까지는 상식적이다. 근데 이재명 문재인은 상식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파괴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해석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어쨌든 386 운동권들에게 완전 둘러싸여서 정치적 사망까지 실제 물리적 사망이야. 제가 볼 때는 거의 정치적으로 살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되기까지 사실은 보수 진영에서도 뭐 저 지금 대전에 계신 예를 들면 전 시장님, 보수 시장님이나 뭐 함께 일했던 김승규 장관님 있죠. 예, 김승규. 네, 이런 분들 직접 만나서 말씀 들어보면 노무현 대통령 참 소탈하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얘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존경할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어쨌든 역대 대통령들이 공과 과가 있지만 DJ도 극단으로 치닫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영원함을 좀 통합하고 싶어서 노력을 했죠. 저는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비판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문재인이지만 그 이상으로 정말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YS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 진영이든 뭐 진보든 다 떠나서 나라를 망치는 대통령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YS의 후예가 지금 이준석 뭐 그쪽 부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홍준표. 예. 근데 그냥 제 개인 생각입니다. 개인 생각이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어떤 정치인들이든 아니면 뭐 검사 입장이든 공무원 입장이든 국민의 입장으로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공무원을 20년 넘게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게요. 대통령께서. 예. 예. 아이고. 그러면 예. 당연히 DJ도 잘한 부분이 있고 노무현도 잘한 부분이 있다. 존경할 부분이 있다라는 정도의 평가는 할 수 있고 저는 이걸 가지고 또 이제 그동안에 이제 쟤들이 극우다. 대통령이 완전 알고 보니 극우였다. 뭐 이념 논쟁, 색깔 논쟁에 막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몰고 가는 것을 정말 말도 안 되게 중화시키는 쟁점이 됐고요. 그러게요. 예. 화두를 던졌고 두 번째 예. 저쪽 민주당이 이제 분열의 수순을 거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야, 정계 개편이 네, 양쪽으로 이쪽 보수도 예. 편 양쪽으로 예. 이거는 촉발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명분과 계기를 마련해 준 거예요. 더 탐사가 마련해 준 거예요. 더 탐사가 이준석 편이었는데 이준석 편 들고 윤석열 깔래다가 윤석열을 편 들어준 꼴이 되네요. 자살골은. 그럼요. 네, 저는 까도 미담인 윤석열 대통령의 녹음 파일은 누가 갖고 있든 다 깠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네. 너 완전 지지합니다. 진짜. 그러게요. 예. 네. 아주 아무튼 이준석은 예. 진짜 정말 박범계를 두고 대선 사람들이 간장종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간장종지라는 거예요? 아니, 소갈머리가 이게 좁다고. 간장종지만큼 좁다고. 네, 예. 예를 들면 제가 그 대선에 그 불법 선거자금 밝혀내고 예. 징역 구속되고 막 이럴 때 예. 어쨌든 전 민주당 소속이었잖아요. 그렇지 그때. 네, 박범계가 영입했고 근데 이제 제가 전격 문제제기를 시작하니까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정의롭다. 이건 잘못된 거 매간매직 행태에 대해서는 밝혀야 된다. 김소연이 예. 어찌 됐든 이건 잘한 거다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어요. 근데 간장종지 박범계가. 근데 박범계는 제 글에 좋아요 누른 사람들을 시구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다 뭐라고 하고 확인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렇던 박범계보다 이준석이 더 간장종지다. 저게 진짜 초등학생 초등학교 한 3학년, 2학년 뭐 되는 유치원생 뭐 이 정도 되는 애기들이 엄마 오늘 제가 나 때렸거든요. 머리 잡아 당겼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는 거 정말 저는 부끄럽습니다. 저 인간이 어찌됐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당대표였다는 사실 자체가 치욕이고요. 그냥 그나마 다행히 위로를 삼는 건 그 시점에 저쪽 당 대표가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위로가 될 뿐이에요. 그래. 그리고 저 뉴스 지금 타파에 뭡니까 그 가짜 녹취록 조작 사건에 이어서 도탐사 이 녹취록 나와서 아주 적절한 때 잘 나온 것 같아요. 타이밍이 아주. 네, 결과적으로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탄핵 국면으로 끌고 가려고 뭔가 빌드업을 좀 하고 싶어서 딴 것 같아요. 글쎄, 그렇게 해서 막 터트리는데 결과는 반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호응하지 않죠. 준석이가 바람잡는 게 그거죠. 이제 예전에 이준석이 BY 사건, BY 김무성, KY 뭐 사건, 메모, 십상시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사실상 탄핵을 촉발시킨 놈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비슷한 취지로 그래 결국에는 당에 나를 3개월 안에 퇴출시키고 싸우고 당을 점령하고 접수하려고 들어왔구나. 이런 어떤 점령군이란 식으로 빌드업을 하고 탄핵까지 저쪽도 뭐 몰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빌드업 하는 것 같은데 아무도 호응하지 않을 거고요. 이준석은 무엇보다 유튜브 보지 말라고 그 난리를 치더니 유튜브 보고 저렇게 갔다가 페이스북에 긁어놓고 지가 유튜브 하잖아요 지금. 네, 본인 유튜브 하고 일단 준석이는 이제 제가 볼 때 추석밥상에 오를 거예요. 소환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전의 딸 김소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김소연 변호사 아주 거침없이 얘기하네. 그 이명박 대통령을 뭐에 대한 그거는 이제 김소연 변호사 개인 의견이고 누구나 공과 가 있죠. 이명박 대통령의 공도 있고
또 과도 있고 또 뭐 노무현 대통령의 과가 더 많지만 노무현의 또 공도 또 있긴 있거든요. DJ의 공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윤석열 대통령도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과가 많지만 그 정도 공은 인정해 준다. 그러나 문재인, 이재명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 진보 보수가 아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노무현, DJ는 그래 진보 보수의 대결이 있다고 그래 쳐도 제가 이야기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정권 교체를 해버려야 된다. 근데 국힘당에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국힘당이 좋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권 교체하려면 국힘당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뭐 시원하게 잘 그 진심이죠. 뭐 이건 뭐 누가 녹취 깔 거 알고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요놈들은 이제 우리를 이간질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즌 2로 몰고 가기 위해서 더 탐사해서 깠는데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오히려 감싸준 역할이 됐습니다. 이준석은 또 이거 잘 만났다고 그러고 난리치는데 지 비판 좀 했다고. 아유 아주 징글징글하다 진짜. 마치겠습니다.